이어서 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체크해보는 시간이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또 오늘은 유한타증권 장시용 차장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주요 투자 뉴스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만남에서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창용 총재는 오는 19일 옐런 재무장관과 면담을 갖습니다. 유한타증권은 7월 옵션 만기일인 오늘 단기 낙폭과대에 따라 수급 충격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54.3% 증가해 1,028억 9,2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에코프로비엠은 오는 15일 세배 무상증자로 발행된 신주가 상장돼 주식수가 4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LG전자가 완성차 업체에 AR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LG전자의 AR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카메라, GPS, 내비게이션과 같은 다양한 센서와 실시간으로 연결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5일 주식 선물 20종목과 주식 옵션 5종목이 추가 상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SK바이오사이언스, SK아이테크놀로지 등 15종목의 선물과 5종목의 옵션이 상장되며 코스닥 시장에서는 펄어비스, LNF, 알테오젠, 리노공업, 위메이드 등 5종목의 선물이 추가됩니다. 카나리아 바이오가 보통주 한 주당 신주 5주를 배정하는 2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9월 1일이며 상장 예정일은 9월 30일입니다. 네. 자, 한은의 빅스텝 단행에 미국의 6월 물가지표까지 발표가 됐으니 다음 주시해볼 일정은 제닛 옐런 장관의 방한 일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하는 옐런 장관. 이 달러 긴축 기조 속 완화 가치가 끝을 모르고 떨어지다 보니 이 자리에서 통화스와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지에도 주목이 되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일단 제목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좋다, 뭔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제목인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전일 금통이 끝나고 나서 정례회의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간담회에서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방한했을 때 양국 간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로 한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이 정도까지 일단 밝혔습니다. 이미 한미 통화수화과 관련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그리고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죠. 간의 만남에서 뭔가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까지는 얘기했는데 이건 뭐 기대감이고요. 최근 원화 가치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워낙 이제 약세로 가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마저 이제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외환 동맹 체결 가능성을 지금 뭔가 중앙은행 수장이 직접 언급한 만큼 시장이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화수합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양국 간의 어떤 통화를 맞바꿀 수 있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달러 환율 수준은 2009년 7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정한 외환시장을 달래기 위해 통화수합이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옐런 장관 방한 때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상시 통화수합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가 뭐 영국이나 일본, 스위스, 캐나다, 유로존에 불과하고요. 또한 당사자가 미 재무부가 아니고 이제 미 연준이라서 옐런 장관보다는 파월 의장 쪽이 당사자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사실 지금 뭐라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좀 논의라도 좀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논의라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대표님의 의견이었고요. 이러한 시점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금 1,315원을 상향 돌파한 상황인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런 환율 변동성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우리가 좀 인지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요. 업종별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은 순수출 비중이 좀 높고 환율 변동을 판매 가격에 반영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산업이 이제 조선산업인데 환율 변동에 따른 실적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자동차 업종 내 종목들도 실질 환율 민감도가 높은 산업군에 해당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항공 쪽은 영업상으로는 환율 노출도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외화부채 규모가 매우 크고요. 환율 변화 시에 외화 환산 손익이라든지 재무비율 변동이 굉장히 좀 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 쪽은 사실은 환율이 굉장히 좀 민감한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수입 업종인 정유라든지 발전 산업은 그 비용이 상승하면서 대체로 좋지 않은 영향을 좀 미치고 있고요. 다만 정유 업종의 경우에는 가격 전가력이 높아서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조선업종의 경우에는 이제 그 대규모 수주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그 수주 관련된 어떤 이 선박들이 조만간 이제는 건조가 완료가 돼서 인도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되는데요. 내년이 되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대규모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자동차 업계의 경우에 29년 만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국내 공장을 신축을 했죠. 전기차 전용 공장을 신축을 했고 또한 그 최근 반도체 쇼티지까지 좀 해소가 되면서 차량 인도가 정상화되는 것으로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실적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관련된 업종 내 종목들은 눈여겨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에코프로비엠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 컨센을 상회해도 무척 상회하는 초대박 성적을 발표했습니다. 시간외에서부터 아주 그룹주들이 강하게 오름세를 보였는데 며칠 시장이 반등하면서도 2차 전지주들은 썩 시원한 반등이 나오지 못했는데 좀 관련주들의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대표님. 네, 에코프로 3총사가 실적이 다 잘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잘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 나왔는데 일단 살펴보니까 에코프로비엠이 일단 먼저 시장의 컨센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를 좀 발표를 했고요. 매출액이 YOY 대비해서 282.4%, 영업이익이 YOY 254.3%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호실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라는 얘기가 좀 많고요. 중장기 캐파 확장을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조한 하이니켈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하반기가 오히려 좀 더 기대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에코프로 역시 시장의 컨센을 상회하는 2분기 연결 기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뭐 매출액 YOY 296.5%, 영업이익은 YOY 472.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HN, 사실 이건 좀 특이한데 잠시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시장의 컨센을 상회하는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이 YOY 153.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YOY 182.6% 증가함으로써 다음 분기에도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불과 한 달 전인가 그때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 때문에 시간 외에서 그때 주가가 급락했었던 상황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달 만에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삼총사고도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관련주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앞으로 흐름이 다음 분기 실적이 또 어떻게 될지도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분기 실적도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렇게 에코프로비엠의 호실적을 발표를 기점으로 어제 시간외에서도 양극재 기업들 같이 올랐거든요. 오늘 정규 시장에서부터 다시금 좀 배터리주들에게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장시용 차장님은 하이니켈이 이 양극재 수요에 따라 좀 수혜를 받을 기업들의 움직임의 전망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전체적으로는 괜찮아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대부분 증권사들이 영업이익 추정치를 예측을 했던 게 많게는 900억, 또 적게는 600억에서 한 700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1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면서 하반기에도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최근 5월, 6월 니켈이라든지 코발트 가격이 하향세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메탈 가격에 연동된 판가가 또 하반기에 플랫하거나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너무 예측할 필요는 없고 그 당시에 가서 조금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무슨 말씀이냐면 과도하게 우리가 판가 하락을 할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 단이라든지 매출 단이 조금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공마진 사업 특성상 이제 판가 하락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런 수요, 하이니켈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견조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에코프로 BM을 비롯해서 니켈계, 하이니켈계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포스코 케미칼이나 LNF 역시 주요 고객 사양으로 이제 전기차 중심 출하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하반기에도 우리가 좀 생각지 못할 놀라운 좀 실적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캐파들도 모든 회사들이 다른 LNF라든지 포스코 케미칼 역시도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밀려드는 수요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 점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올해 대부분 증권사들이 4조 원 중반대 매출 그리고 3천억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2분기 실적이 이렇게나 좀 좋게 나왔다라는 거는 하반기로 갈수록 앞서 말씀드린 이
하이니켈에 관련된 어떤 수요라든지 전기차의 출하량들이 지속적으로 더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호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조금 공기의 질이 좀 변했으면 좋겠네요. 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이어서 지금 잠정 실적 발표 이후 주가 지지부진한 LG전자 소식 한번 터치해 보도록 하죠. 이 전장 쪽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만한 뉴스플로우는 연일 들러오고 있습니다. LG전자 이번에는 또 AR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공급한다고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LG전자가 전장 사업 쪽으로 드라이브를 제대로 걸고 있는데 뭐 주가에 아직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아쉬운 분이 하지만 그래도 차곡차곡 잘 쌓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LG전자가 완성차 업체에 AR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나왔는데요. 일단 차량용 부품에 솔루션을 끼워 파는 거에서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간 다음에 솔루션 전문 업체로 변신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LG전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HUD나 뭐 계기판이나 CID 등 인포테인먼트 부품에 AT 소프트웨어를 결합시킨 패키지 상품을 공급을 해왔습니다. 근데 일단 솔루션 공급 추진 기사를 봤을 때 회사 측 이야기한 대로 사업 구조를 좀 다변화해서 완성차 업체들의 다양한 니즈를 좀 충족시키겠다. 이런 느낌의 어떤 행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전자 AR 소프트웨어 솔루션 같은 경우는 ADAS나 뭐 ADAS 카메라, 뭐 GPS나 뭐 내비게이션 같은 다양한 센서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연결을 시켜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행 속도나 보행자나 아니면 주변 차량과의 어떤 상대적 거리 그리고 목적지로까의 어떤 경로 등 운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2D나 3D 그래픽 이미지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6년 넘게 사실은 LG전자의 발목을 좀 잡았었죠. 자동차 전장 산업이 26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해서 이제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로 변신했다라는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는데 2분기에 VS 이제 전장 사업에 대해서 매출 2조 원을 기록하고 그리고 LG그룹이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키우고 있는 만큼 이제 전장 사업 쪽이 전기차 시세를 맞아서 본격적으로 좀 더 궤도에 올라서서 한번 탄력을 추가적으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주들 한번 계속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전장 관련해서 LG가 누적 잔고 65조 원을 돌파할 거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LG의 주 수입은 가전이라는 사실 그 누가 좀 부정할 수 있을까요? 뭐 인플레, 금리 인상이라는 소비가 팍팍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국면에서 LG전자 주가 3분기까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그 2분기 실적이 이 잠정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좀 하회를 했습니다. 뭐 전장 사업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전이라든지 TV 쪽 사업 부분이 실적이 뭐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그 전장 사업이라는 이 신성장 동력의 어떤 사업군이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은 좀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수급 이슈 완화와 함께 이제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확실하게 흑자 전환을 했고요. 뭐 영업 마진도 2%를 좀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질 개선을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사업이 이제는 완벽하게 정상 궤도에 올랐다라고 좀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스펙 또한 이제는 굉장히 좀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신규 수주 물량도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뭐 수익성이라든지 이익 기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LG전자 내에서 비중을 좀 빠르게 확대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수주 잔고 역시도 뭐 지금 올해 말 정도가 되면 65조 원 정도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 사업군에 대해서 실적을 LG전자에서 얼마만큼 차지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TV 사업이라든지 가전 쪽 말씀을 드렸었는데 TV 사업은 재고 조정을 좀 선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실적 부담이 좀 줄어들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가전 쪽은 원자재라든지 물류 비용이 안정화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개선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수준이 저는 사실 굉장히 좀 PBR 밸류에이션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PBR 밸류에이션이 뭐 과거 저점 수준으로 하반 경직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합니다. 여러 리포트를 보면 그런 식으로 좀 나와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부터서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 주가에서 지금 좀 기점이 하반 경직성이 높으니 매력도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 보죠. 약세장 속에 기승을 부리는 무상증자 테마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카나리아 바이오로 사명을 바꾼 현대 사료죠. 무상증자를 어제 장 마감 이후 공시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삼형전에 이제 바꾸기 전에 현대사료죠. 어제 전전일 대비해서 10.42% 상승하고 마감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지난 11일 날 또 자회사인 LCNC죠. 여기를 소규모 합병을 통해서 지배구조 개편을 마무리했다라고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보니까 합병 비율이 1대 0인 거 보니까 흡수합병인 것 같고요. 또한 한 주당 2주의 배정의 어떤 무상증자를 결정했고 신주 배정 기준일은 9월 1일, 상장 예정일은 9월 20일이고요. 발행 주식수는 6,150만 4,860주 좀 많네요. 최근에 무상증자 관련 국내 그 테마주들이 좀 뭔가 활기를 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시장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또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처음 주식을 시작했을 때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는 유상증자, 무상증자 둘 다 호재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 유상증자는 이제 거의 종류별로는 악재화돼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만큼 무상증자도 옛날만큼 지금 이제 호재성 이슈가 아니라는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막연하게 그냥 무상증자가 했다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주식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실제가 있는지를 좀 신종목인지를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워낙 대외적인 악재가 산적한 시장이다 보니 무중 이슈에 들썩이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다 보면은 또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네.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 실전 매매 전략이라든지 찐 종목 한번 찾아볼까요? 근데 뭐 사실은 진짜 그렇게 종목을 찾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뭐 무상증자를 우리가 미리 예측하기도 좀 힘들고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주가를 좀 쫓아가는 것도 올바른 투자 방법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실제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뭐 주식 수만 늘어나는 무상증자 관련 테마주는 단순하게 좀 테마주로만 보시고 넘어가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기업 실적이 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뭐 현금 유보금이 많은 상태에서 무상증자와 함께 배당 이슈까지, 그러니까 배당 정책까지 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기업 가치 개선과 동시에 이제 주주 가치까지 제고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최근에 SK그룹의 어떤 배당이라든지 주주 가치 제고 등에 대한 어떤 발표들을 보게 되면 SKC라든지 SK케미칼 이 두 종목은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확대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상증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주주가치 제고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발표를 하고 있어서 SK그룹주 내에 SK케미칼, SKC 이 두 종목 정도만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전략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먼저 김선영 대표님이요. 네, 또 예상을 뛰어넘는 CPI가 나왔습니다. 월가 전문가들 다 틀렸고요. 일단 또 굉장히 크게 나온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미증시 전야 구간 잘 마감했고 국내 증시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오늘 옵션 만기 한번 잘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라파엘 보스텍이 이번에 100bp 인상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미국 경제, 자기들 경제 자신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투자를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영 차장님의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뭐 연준 기준금리 이제 1% 인상 얘기가 슬슬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두어 달 전부터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뭐 그렇게 나오는 거 보면 연준도 여유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빠르게 좀 올려서 기준금리를 목표하는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목표하는 수치까지 만들어 놓고 다시 정책금리를 여유롭게 쓸 수 있는 이 상황을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기준금리가 아직까지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유를 가질 수 있을 때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은 이런 식으로 계속 흔들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막연하게 우리가 시장의 반등이라든지 시장의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잘 버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관한 얘기가 그러니까 뭐 조금 늦춰진다라든지 아니면 3% 정도가 돼서 이제는 낮출 수 있는 상황이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되기 전까지 시장에서 좀 잘 버텨보시면 하반기 또는 내년 초쯤에는 분명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 국내 투자 뉴스 전략 김선영 대표, 장시영 차장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